그토록 사랑하던 고양이를 술에 취해 해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앞부분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죠.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이 남자는 술에 취해서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사고들을 쳐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집이 불에 다 타버리고 그 자리에 고양이의 복수를 암시하는 어떤 표식이 남겨져 있었음에도 그저 또 술이나 마시면서 지내는데요. 한 번은 이제 술집에 여느 날처럼 술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에 커다랗게 있는 술통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홀린 듯이 이제 다가가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나의 그 고양이 플루토랑 덩치도 좀 비슷하고 심지어 검은 털, 온몸이 검은 털인 고양이였던 거예요. 다만 이 고양이의 다른 점 한 가지는 가슴팍에는 흰 털이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플루토랑 이렇게 닮은 고양이를 또 만났지? 귀엽다 생각하면서 고양이를 막 쓰다듬는데요. 아니, 이 고양이도 나를 너무나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 막 몸을 비비기까지 하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진 이 남자는 술집 주인한테 이 고양이 나한테 달라,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웬 고양이? 난 고양이 모르는데 뭐 알아서 하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웬 횡재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오기로 합니다. 아니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아이고, 이 고양이가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었어요. 왠지 무섭고 좀 싫죠. 어젯밤엔 그 사실을 눈치를 못 챘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 행동을 좀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고양이는 일단 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막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여지없이 무릎은 자기 자리라고 무릎을 차지하고요. 막 뽀뽀도 참 열렬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막 나를 타고 내 몸을 타고 올라오기도 할 정도예요. 얼마나 내 껌딱지예요. 그런데도 이제 속에서는 묘하게 이렇게 좀 짜증과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플루토 생각도 나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가 나를 또 너무 이렇게 집착스럽게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무서움에는 단순히 이 고양이가 플루토를 연상시킨다는 그 하나의 이유뿐만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게 이 고양이 가슴팍에 이 하얀 털 있죠. 처음에는 그 하얀 털이 그냥 희고 어떤 무늬가 있는가 맞나 이렇게 흐릿하게 있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슴털에 어떤 무늬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아내는 그 무늬를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지만 나는 그게 너무 끔찍스럽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의 무늬가 교수형 틀의 무늬를 점점 뚜렷하게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대 모양을요. 아내는 귀여워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요. 심지어 교수대잖아요. 내가 플루토를 나무에 목매달았던 그 전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를 무서워하는 줄도 모르고 이 고양이는 그저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뽀뽀 세례를 하고요. 매일매일 곁을 맴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거의 신경증, 이제 속으로는 무서우니까요. 신경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면에는 이제 끔찍한 증오, 막 분노만 남습니다. 내가 한낱 이 동물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괴로운 날을 보내야 하다니, 열받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또 아내에게 막 폭력도 저지르고요.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왜 집이 불에 타서 집이고 재산이고 다 없잖아요. 지금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어느 집에 세를 들어서 지내는 중인데요. 그 집에 지하실에 갈 일이 하루는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또 나를 졸졸 쫓아다니는 그 고양이가 쫓아오다가 앞불싸 내가 그 고양이한테 걸려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한 거예요. 너무 위험했던 상황이에요. 그 가파른 계단을 내가 굴러 떨어졌으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이 남자는 이제 너무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순간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미칠 듯이 화가 나서 눈앞에 보이는 도끼 한 자루를 잡아서 고양이를 향해 막 휘둘러요. 휘두르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런 남편을 막습니다. 아,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도끼를 막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돌았어요. 결국 남편의 도끼가 아내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죠. 아내는 정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인공은 참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게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막 생각해요. 이런저런 계획들을 막 쭉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다 결국 이 지하실 벽에다 아내의 시체를 은폐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벽돌을 빼고 시체를 세우고 벽돌을 다시 올려서 벽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회반죽을 만들어서 벽을 아주 깔끔하게 감쪽같이 바르는 것까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 이제 고양이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고양이를 찾는데요. 고양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 녀석 도망갔구나. 그 지긋지긋한 고양이가 곁에 없다니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너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심지어 그날 밤에 꿀잠을 잡니다. 아내를 죽인 그날 밤에요. 정말 끔찍한 사람이죠. 며칠이 지나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안심한 나날을 보내는데요. 아내를 죽인 지 4일째가 되는 날, 놀랍게도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집안 전체를 수색하고요. 지하실도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해요. 그렇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이 남자 자신의 이 거듭된 악행이 계속 번번이 무사히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은 그 순간, 경찰이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주 이상한 기쁨에 넘칩니다. 자신이 죽인 아내를 숨긴 게 완벽하게 성공을 한 셈이잖아요. 그런 철저한 경찰들의 수색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마 거만해지기도 했을 거예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떠나려는 경찰을 향해서 경찰 너희 앞으로는 좀 예의를 좀 차려야 할 거야. 뭐 의심이 풀려서 아주 내가 기분이 좋네. 보시다시피 자 봐봐 이 집이 얼마나 참 튼튼하게 지어졌어. 봐봐 하면서 자신이 짚고 있던 지팡이로 벽을 팡 친 거예요. 바로 아내의 시체를 은폐한 그 벽을요. 그러자 벽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어린 아기가 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는 소리였는데 점점 그 소리가 막 커져요. 으악! 절규처럼 끔찍하고 괴상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정말 듣기 싫은 비명이 온 지하실에 울려 퍼지는 거죠. 지하 세계, 그 지하 세계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 악마들이 비웃는 것 같은 소리가 지하실에 가득 퍼집니다. 경찰들이 소리에 놀라서 그 벽을 다급하게 부쉈고요. 부숴보니 정말 부패한 시체와 더 놀라운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시체, 아내의 머리 위에 한쪽 눈을 번뜩이는 가슴에 교수형 무늬를 새겨 있는 그 검은 고양이가 이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때문에 바로 교수형 집행인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소설 검은 고양이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내내 이 공포스럽고 이야기가 너무 경악스럽고 끔찍해서 마침내 주인공이 사형이 되겠구나. 사실 사형이 된다는 소식은 맨 앞에부터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이 행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드디어 사형이 되겠다라는 결말이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찜찜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악한 인간의 내면도 좀 너무 좀 찜찜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찜찜한 느낌이 에드거 앨런 포 소설의 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왠지 인제 어떤 세계에 막 정신없이 휘둘렸다가 인제 어찌저찌 해서 거기로부터 빠져나왔는데, 아니 이 이야기가 좀 그 도깨비 바늘처럼, 알죠? 이 옷에 붙으면 안 떨어지는 그 도깨비 바늘처럼 나한테 툭 붙어 가지고 좀 안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에드거 앨런 포의 특히 공포 소설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왜 소설이 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은유나 작가가 숨겨놓은 비밀, 그리고 또 작가가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나, 작가의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또 유추해보고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 독자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야기를 이야기로서 향유하는 그런 독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검은 고양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으스스한 얘기 필요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비바람 몰아치는, 막 천둥번개 치는 여름밤에 아주 용감하게 펼쳐봐도 좋겠고, 아니면 이 덥고 지친 이 오후에 몸의 열기를 빼는 기분으로 펼쳐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는요,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우리의 검은 고양이 플루토,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 예, 플루토 함부로 건드리면 반드시 넌 죽는다. 고양이 괴롭히는 놈들은 아주 반성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